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한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8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1,1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증권 시장은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오히려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1,150원 왔으니까 외국 매수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급등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한 그 논리적인 머리와 실제 시장이 이상하게 작동할 때는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믿지 마시고 시장 믿고 그다음에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는 우리나라 시가 1등인 삼성전자가 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새벽입니다. 5시 30분. 배터리데이? 네. 저는 소문난 잔치 멀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테슬라가 제가 400불을 굉장히 중요한 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이거를 지지하느냐 붕괴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전번 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6만 원 지지 실패했다. 그래서 21선과 고가 저가의 중심가 57,600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이걸 깨면은 다른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거를 분봉으로 바꿔보면 어저께 59,000원달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앞으로 이틀간에 이 떨어지더라도 57,000원단에서 밑골이 달리고 돌려야 됩니다. 이것도 붕괴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롱에서 숏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원화 강세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라는 분석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분석해보면 온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시면 전번 또 금요일날 제가 이게 2,200만 주인데 이거를 오히려 별난 생각 이걸 매도 스위칭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200만 주, 190만 주, 어저께는 90인, 수량은 적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또 500에서 1,000만 주 매도하는 날이 나오나 네. 그거를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8월 3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2,326이요. 이때 1조 6천억, 삼성전자만 990만 주 때린 날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여기 9월 12일 또 외국인 매수세 제가 빨간 박스를 거놨는데요. 금액이 7,517억입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9,475억 매수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7,500억인데 삼성전자가 한 종목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파생시장의 중심값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 선을 앞으로 5일 안에 이 선물 제가 312, 어저께 315까지 공격했거든요. 312와 310,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는 한 2,350 전후입니다. 이거를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위칭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여기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우리는 모르는 에너지 또 나온다는 얘기고 네. 이 에너지가 그냥 저는 10월 말이나 11월까지 장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파생시장에서 반드시 뭐랄까요 역전략이랄까요 급락한 다음에 대반등시키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링을 두 가지 갖고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나 잡아놓고 다른 거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도했던 LG와 카카오가 LG는 고점에서 20% 빠져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는 마이너스 1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가 52주 최저가 최고가의 75% 능선을 붕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LG화학이 64만 6천 원 이건 붕괴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카카오가 35만 원. 네. 여러분들 카카오 매매하시는 분이 35만 원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요거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을 삼성전자를 57,000, 여기 딱 보시면 75% 능선이 57,600원이죠. 이 수치적 의미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그 시장의 에너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저는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파란색 굵게 잡은 게 21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좀 분홍 색깔을 보는 게 121선입니다. 20일과 120일의 간격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LG화학 보시면 20일이 70만 원 넘고요. 120일이 50만 원, 20만 원이나 차이 나죠. 아직 그러네요. 이적이 굉장히 많죠.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밀집이 그나마 LG노텍은 지금 한 2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1선을 깨면 막아내주는 에너지가 이것도 배터리 데이하고 애플하고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애플 주가와 테슬라 주가의 두 종목이 어떻게 지지력을 보이나 검증할 텐데 저는 LG화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60만 원 한마디, 그 다음에 55만 원 한마디. 요 안에서 밑꼬리 달리고 돌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LG 이노텍은 애플이 급락해더라도 14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서 막아내주는지 이 두 가지 축에서 앞으로 미래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불안하다 하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충 제가 10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3, 4분기 실적 다 확인되고 4, 4분기 실적이라는 컨센서스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배터리데이가 될 것이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또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미국 증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보자면은 지금 4일 연속 하락했는데 4일 연속 하락하기는 2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나스닥도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는 물론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만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래도 뭐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추세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뜬금같이 어저께 그 유럽이 급락하는데 네. 또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JP모건의 뭐 20년 된 이상한 거래 저는 이거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료가 왜 갑자기 나왔지? 네. 이게 좀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에 우리가 한번 전 세계 일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연계된 나라들, 우리나라, 대만, 인도, 이것만 강하고 유럽도 망가지고 동남아도 망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유럽을 건드리는 가장 큰 악재였던 것 같아요. 네. 금융주들. 그리고 이 금융주가 또 변동성을 주면 이게 신뢰를 기반하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붕괴됐다는 얘기는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금융주 비중이 다우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다우지수가 그동안 강하게 유지됐는데 이것도 무너지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트위터 보니까 또 이 앨런 머스크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분봉인데 이 400불을 근처 깨면 돌리고 또 어저께도 400불 일단 407이 저점이었다가 돌렸습니다. 네. 애플도. 그러면 이거를 막아내야죠. 그러니까 내일 5시 반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또 LG화학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할 때는 또 LG화학이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들 잘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노이즈가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장이 진짜 같아요. 내일부터 미국 시장이 다우든 나스닥이든 중요한 맥점들을 지지 못하면 네. 저는 10월 말까지는 조정 열어놔라 이렇게 판단하겠고 테슬라는 400불 그다음에 애플은 110불 그리고 나스닥은 1700 뭐 이렇게 의민선들이 있습니다. 네. 전에 좀 살펴볼까요? 예. 1700선을 8월 깼다 돌렸다 다시 깼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어저께 저점 요걸 보시죠. 어저께 저점의 궤적을 보시면요. 요게 수치가 잘못됐네. 1500까지 갔다가 네. 1700으로 돌려놨습니다. 제법 돌려놨거든요. 네. 장중에 장중에. 270포인트 빠졌다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4니까 250포인트 에너지를 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걸 그대로 갭을 메꿔서 붕괴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해답은 뭐 하락 추세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검증이 돼야 됩니다. 테슬라 400불, 그다음에 나스닥 1700과 1500 사이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 또 하나.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단순하게 고점에서 74, 21을 빼봅니다. 74, 21이 어떤 7%, 의미가 있나요? 14%, 21%. 네. 이 7% 선이 이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습니다라는 수치예요. 11,200. 이걸 네. 붕괴됐죠. 그러면 14, 20일까지 빠진다는 게 이거는 이미 생각보다 엄청난 하락. 특히 21%면 만 스탁을 깨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여기 비슷한 1,500에서 돌렸다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7% 선인 11,200을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네. 그런 에너지가 빵 주식에서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이 14%를 훼손해요. 그러면 이거는 21%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호흡이 나올 때까지 뭔가 변동성을 계속 대비해야 되고 대표성 종목들을 계속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에너지에서 대표성의 종목들이 빵 주식인데 지금 빵 주식에서 약간 노이즈들이 너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10월 달까지 실적 확인할래요. 그리고 매수는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현금 갖고서 그냥 우리나라 주식 이게 따라서 급락할 때 같이 투매 나오는 종목도 잠깐 들어갔다가 치고 빠진 트레이딩이나 하면서 한 10월 말까지 시장을 좀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하면은 외국인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장에 많이 또 순매수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뭐 1,150원대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했지만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모두 순매도였거든요. 외국인의 수급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성장성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를 저는 그냥 제가 하나 만든 바퀴벌레 이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요? 한 마리 보이면 그 예. 한 마리가 아니라 뒤에 무슨 많은 바퀴벌레가 있듯이 어저께 이런 징후들이 왜 나왔을까 이 시점에 뭐 HSBC라든지 이러한 도이치뱅크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왜 나왔을까?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바퀴벌레는 군사적인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지역에서 군사적인 에너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환율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50원 같지만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추세적으로 안 가. 그리고 다시 또 언제든지 또 급반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오니 삼성전자 하나만 붙들어 놓을래. 그리고 롱숏만 할래. 그리고 유럽 증시는 지금 보시면 이 HBC가 이 하락 에너지를 보십시오. 이게 추세 전환 이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 도이치뱅크하고 JP모간이 121선을 깼습니다. 어저께. 네. 급락이 나와서. 예. 그럼 121선을 깼다는 얘기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은행주가 뭔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네. 121선을 우리가 추세 때 22선 깨도 난리인데 120일 평균값을 깼다면 6개월 동안 평균값으로 간 투자자마저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121선 121선 깨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볼래요. 네. 그때까지는 이쪽은 건들지 마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은행주 축이 아니면 빵이라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요새 이제 테슬라 대회에서 노이즈가 나오면 양축이 무너지면 해답이 없죠. 그러면 다른 또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원달러 이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거는 작용 반작으로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튀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이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 선의 의미가 뭔가요? 여기 빨간 선이 1,200원, 네. 파란 선이 1,150원, 그 다음에 이 녹색이 1,000원, 50원씩. 네. 이거를 추적할래. 50원. 여기서 이제 1,150원이 저항이 되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 줘야지. 그래야 이게 트렌드구나 할지. 여기서 1,200원을 다시 V자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또 뭔가 이제는 은행이 아닌 아까 얘기한 또 뭐 대만을 이용하든 북한을 이용하든 중동 지역을 이용하든 달러 불태우기 전략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네. 달러 약세에서 이제 부채를 막 쓰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달러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강세로 뭔가 터닝하는 뭔가 이슈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개념도 달라지고 인플레이션 들어오고 그러면 달러 불태우기 들어오면 이거 금리 인상하게 돼요. 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미국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저는 이 시장에 자꾸 이렇게 꽂혀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은행 노이즈도 이거 네. 노출된 게 저는 첫 버전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 다 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 이슈는 이슈를 덮어라라는 것 같이 네.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전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팩트로 대응하면 항상 당해요. 뒤통수. 그러니까 설명해서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네. 이거 호재입니다. 오히려 소설을 써야 돼요. 시나리오를 해갖고 네. 이런 불확실성에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런 시나리오상으로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는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매매 차원에서 보자면은 매매는 좀 쉬어갈 것이다.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또 볼 수 있는 뭐 증권 시장 밖에 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 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나 그 주식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건 그럼 그렇죠. 대표적인 게 금 아닙니까? 네. 우리가 2,000불 갈 때 우리가 이 시간 또 매도 3,000불 간다고 막 난리 쳤지 않습니까? 지금 1,900불을 깨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걸어놨어요. 이 1,800과 1,900 사이에서 지지해주고 이게 다시 2,000불 치고 나가는 시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안전자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아까 얘기한 뭔가 이상징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뭘 봐냐면 이 주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유부의 변동성 공포지수. 지수. 아직까지는요. 이게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윗골이 달리고 아직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조정은 단기 전에 끝날 거야. 공포지수를 아직 안 가. 걱정하지 마. 이제 조정하고 다시 갈 거야가 미국 시장이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데 여기서 제가 30불을 딱 선을 한번 거놓겠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치고 나가요. 그러면 안전자산과 변동지수가 동시에 왔다? 그럼 이거는 저는 금연장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수치를 추적을 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에 한번 요건 시간 관계상 요걸 넘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물류라든지 중국의 반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류가 벌써 갔어요. 예, 난 더 갈 것 같고 요새 네. 보시면 중국의 반격은 자기네들 내수 시장과 인구로 소비 시장을 유혹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요새 그래서 오히려 면세점주 호텔신라는 이런 것들이 안 빠지고 좀 약간씩 움직이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반격과 관련된 물류와 중국 소비주와 SOC 외에 전장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어떠한 그 압축된 그 바이오주들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렇게 슬림화시키는 핀셋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대세는 10월 말까지 그동안 팡이나 이런 것도 하신 분은 매도한다면 쉬십시오라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